지금까지는 수입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소득을 관리하는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떤 사람이 연봉을 3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매월 월급이 똑같이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조업체의 뭐 생산직 내지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월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좀 변동이 큰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대기업이나 영업직이나 이런 분들은 평달에 월급이 작다가 인센티브나 성과급조로 해서 한 번에 목돈이 빡빡 찍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분들의 연봉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셋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돈 관리가 잘 될까요? 저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소득 관리가 제일 잘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일정한 분들은요, 내가 얼마 쓰는지에 대한 지출도 대략 아세요. 그러면은 수입과 지출을 아니까 나는 매월 일정하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로금리 시대 때 어느 특정 은행에서 한 5%짜리 적금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때. 그때 그 적금을 가입하려고 누구는 연차를 내고 누구는 모바일로 대기번호 몇만 번을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가입을 했던 그 상품, 그 좋은 상품이 1년 지나가지고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을 찾아간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불과 채 절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좋고 연차를 내서 살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는 상품이 이렇게 꾸준히 저축할 수 있어서 1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깨서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일정하게 급여 수준을 가져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급여가 불규칙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 300이라고 한다면 어떤 달에 250, 350 이렇게 편차가 크진 않을 확률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여가 오르락 내리락. 이분은 한 달에 얼마 저축할 수 있을까요? 원봉은 똑같은데 경험적으로 이런 분들 보면요, 거의 저축 곡선이 여기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축을 이만큼 한다라고 하면 수입 대비 이 정도밖에 저축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적은 달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많은 달엔 또 많은 대로 지난달에 쉬었으니까 이달에 좀 써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혜롭게 돈 관리하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250, 350이네? 평균은 300이네? 그러면 내가 많이 버는 달에 50만 원을 빼두었다가 적게 버는 달에 50을 넣어줘야 되겠다. 350 들어올 때 50을 빼놨다가 적게 들어오는 달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주는 월급의 양과 상관없이 나는 매월 일정하게 300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돈을 임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 하나만 두었을 뿐인데 이분의 저축 여력은 1번처럼 매월 일정하게 급여받는 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급여를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급여 수준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저축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런 분도 있어요. 평달에는 급여가 적다가 중간에 인센티브 한 번씩 나와요. 연말에 보너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연결해 보면 이런 느낌의 급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2번과 동일한 느낌으로 이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매월 뿌려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걸 6개월, 1년 동안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나 성과급 비중이 높은 분들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닌 분들의 경우는 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대략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가 내 정신이 멀쩡할 때, 보통 연말 연초 이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인센티브 많이 나오는 분들이 저축 안 되는 이유는 꼭 이때 할 일이 생겨요. 이때 잘 열리는 노트북 뚜껑이 안 열리는 느낌이 들고 냉장고 문이 덜덜 거리는 것 같고 TV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그런 거를 명분 삼아서 꼭 여기에 맞춰가지고 소비가 일어나서 내가 이 성과급만 받으면 이걸로 저축해야지라는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월 힘들게 살다가 이때 한번 반짝 불나방처럼 태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 계획을 잘 세우고 이 돈을 가지고 그동안 못 갚았던 대출을 좀 갚을지,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투자를 좀 할지, 아니면 차라리 부모님 모시고 의미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갈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좀 특이해요. 자영업자는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1, 2, 3번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가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자영업자는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미용실 하는 분을 예로 들면, 미용실 하는 분은 처음에 카드 결제하면 3일 후에 들어오는데 이 영업을 하면 계속 들어올 거다 보니까 입금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임대료 나가야 되죠. 재료비 나가야 되죠. 이러니까, 그리고 내 개인 돈도 써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통장 안에서 뒤죽박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본적인 머릿속에는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가 집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버느니 내가 나가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자영업을 이제 해서 나오는 분들조차도 이런 거에 대한 경험치가 미리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뭔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축이 안 되는 일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돈 관리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기본적인 뇌 구조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은행에 저축이나 어디에 예금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잘 되는 내 사업에 돈을 더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동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저축 잘 하지 않고요. 내 사업에 좋은 기계, 내 사업에 좋은 장비 자꾸 그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사업을 키워나가요. 근데 우리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잘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언젠가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생기고 나면 오히려 월급쟁이 직장의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월급쟁이 급여소득자들처럼 구조를 만들어서 매월 급여에 저축해 나가는 구조를 따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소득은 이렇거든요. 특히 계절 타고 막 이러는 분들은 막 어떤 달에 급여가 없어요. 어떤 달에 엄청 많고 이런 식이거든요. 많고 적고 많고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남편이 만약에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장을 좀 촌스럽지만 물리적으로 나눠놔야 돼요. 통장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회사 자금이 운영되는 통장이랑 내 개인이 들어오는 통장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재료도 사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회사와 운영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급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1년을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집에 최소한 얼마씩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이든 300이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개인한테 어떤 경기나 사업의 컨디션과는 별개로 꾸준히 넣어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수준을 급여로 정해서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만약에 배우자분이 집에서 살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멘탈 관리나 가정을 꾸려나가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돈은 가정에 일정하게 넣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